안녕하세요. 서민 어킨마입니다. 오늘은 판교벨리자의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 공급 기관 추천 신청 기간이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기관 추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0일 목요일 공지 예정입니다. 판교벨리자에는 이제 아파트 명에 판교가 있어서요. 위치가 판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성남고등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교벨리자에는 C1 블럭, C2 블럭, C3 블럭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함께 지어지게 됩니다. 또 인근에 왕남초등학교가 있어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좀 느린 거리면은 이제 10분 정도면 학교에 지금 등교가 가능해서 초품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주변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버스라던가 자차로는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판교라던가 또 위쪽으로는 이제 내곡지구, 세곡지구, 강남, 또 위례라든가 송파 인접성이 좋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구성남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 바로 옆에 대왕 판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소음이라던가 먼지 이제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성남 고등지구에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성남 신촌지구라고 해서 서울공항이 가깝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공군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은 이름에서 이제 판교벨리자이라고 이제 판교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요. 금토지구라고 해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 중이고요. 거기서 또 좀 5분이라던가 10분 정도 가게 되면은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역이 다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교벨리자에는 아파트 350세대와 오피스텔 282세대가요. C1 블럭, 2 블럭, 3 블럭에 이렇게 지어져서 함께 분양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C1 블럭에 130세대, C2 블럭에 130세대, C3 블럭에 90세대 이렇게 분양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이제 60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인데요. C1 블럭에는 60 타입과 84 타입이 함께 있고요. C2 블럭과 C3 블럭에는 60 타입만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C1 블럭에 108실, C2 블럭에 112실, C3 블럭에 62실 이렇게 건설되게 됩니다. 판교벨리자에는 C1, 2, 3 블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82번지, 585번지, 601번지에 건설되고요.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번지에서 견본주택 사전 예약제 통해서 관람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공지 예정이고요. 견본주택 개관일은 그 다음 날인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사전 예약제 통해서 방문 가능하고요. 사이버 견본주택도 병행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별 공급 청약 일자는 12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청약홈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인터넷 청약하시면 되고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은 견본주택에서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청약 가능합니다. 보통 특별공급 청약 일정 다음 날이 일반공급 1순위여서요. 아마도 일반공급 청약 신청일은 12월 22일 화요일로 예상되고요.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는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재생부지 제공자가 대표적인 기관 추천 특별공급입니다. 요새는 뭐 우수선수 특별공급도 이제 생기긴 했던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일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서 제가 링크에 추천을 걸어 드릴 테니까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 참조하시고요. 기준이라던가 신청 기간, 발표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먼저 건설사인 사업주체가 각각의 기관 추천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이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마다 홈페이지에서 기관 추천 신청 기간을 선정해서 관련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각각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점표라든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마감을 해서 그 배점표 신청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첨자 예비자를 선정해서요, 사업 주체에게 이제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건설사인 사업 주체가 한국감정원에 그 추첨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또 등록 요청을 해서요, 특별공급 신청일에 당첨 확정자나 예비 대상자가 청약홈을 통해서 특별공급 접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때 당첨 예정자는 확정자로, 당첨 확정자, 청약 확정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추첨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제 사업 주체에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그런 청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는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라던가 주거지에 대한 지역 여부라던가 청약 저축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해당 건설사에서 해당 서류들을 계약 전에 다 서류 접수를 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고요. 신청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충족해서 신청했다라고 보고 배점에 대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특별공급 신청에서도요, 뭔가 그런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 되면은 계약까지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 건설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과거에 1회 이상 당첨된 여부가 그 세대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관 추천이든 다른 특별공급이든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벨리자의 C1 블록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입니다. 판교벨리자의 C1 블록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3개 동으로 구성되고요. 총 130세대입니다. 주택형으로는 60A 타입, 60B 타입, 84 타입이 있고요. 60A 타입은 77세대, 60B 타입은 39세대, 84 타입은 14세대에서 총 13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 추천 물량이 13개고요. 다자녀 13개, 신혼부부 26개, 생애 최초 19개, 노부모 부양 3개 해서 총 특별공급 물량이 74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56세대입니다. 판교벨리자의 C1 블록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물량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도청 물량은 60A 타입이 2개, 60B 타입이 1개, 84 타입 1개에서 총 4개 물량이고요. 장애인 서울시청은 60A 타입의 1개입니다. 장애인 인천시청은 60A 타입 1개이고요. 국가유공자는 60A 타입 1개, 60B 타입 1개에서 2개 물량이고요. 장기복무 제대 군인은 60A 타입의 1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60A 타입 1개, 60B 타입 1개에서 2개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는 60A 타입의 1개, 60B 타입의 1개에서 총 2개 물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판교벨리자의 C2 블럭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3개 동 총 130세대로 C1 블럭과 동일하고요. 60A 타입과 60B 타입만 있습니다. C1 블럭에서는 84 타입이 있었는데 C2 블럭에서는 84 타입은 없고요. 60A 타입이 117세대, 60B 타입이 13세대에서 총 130세대 물량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 추천 물량은 13세대이고요. 다자녀 13세대, 신혼부부 26세대, 생애 최초 19세대, 노부모 부양 3세대에서 총 특별공급 물량은 74세대이고요. 일반 공급 물량은 56세대입니다. 판교벨리자의 C2 블럭에 대한 일반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장애인 경기도청 60A 타입 3개, 60B 타입 1개에서 총 4개 물량이고요. 장애인 서울시청은 60A 타입 1개에서 1개 물량입니다. 장애인 인천시청은 60A 타입 1개이고요. 국가유공자는 60A 타입 2개, 장기복무 제대군인 60A 타입 1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60A 타입 2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60A 타입 2개에서 총 13개 물량 배정돼 있습니다. 판교벨리자의 C3 블럭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90세대입니다. 주택형은 60A 타입과 60B 타입이 있고요. 60A 타입 77세대, 60B 타입 13세대에서 총 90세대 물량입니다. 기관 추천은 9세대, 다자녀 9세대, 신혼부부 18세대, 생애 최초 13세대, 노부모 부양 2세대 해서 총 특별공급 물량은 51세대이고요. 일반 공급 물량은 39세대입니다.
판교벨리자이 C3 블럭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장애인 경기도청은 60A 타입 2개, 60B 타입 1개에서 3개 물량이고요. 장애인 서울시청은 60A 타입 1개, 장애인 인천시청 60A 타입 1개, 국가유공자는 60A 타입 1개, 장기복무 제대 군인도 60A 타입 1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도 60A 타입 1개, 중소기업 근로자도 60A 타입 1개에서 총 9개 물량 배정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안내문입니다. 당첨 예정자와 예비 추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래 표에서 보게 되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당첨 예정자입니다. 판교밸리 자이 C1 블록 60A 타입 같은 경우 1명, 60B 타입에 1명, 그다음에 C2 블록 60A 타입에 2명, C3 블록 60A 타입에 1명에서 총 5명의 당첨 예정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거죠. 이 타입의 아파트에 신청한 기관 추천 신청자 분들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먼저 1명, 1명, 2명, 1명 선정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점수가 높은 분들을 예비 추천자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당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건설사의 이 당첨 예정자와 예비 추천자를 통보하게 되면 다시 이 해당 건설사의 사업주체가 한국감정원에 이 명단을 통보해서 청약홈에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인 12월 21일에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이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특별공급에서 기관 추천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사전에 이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 특별공급 통해서 신청해서 청약을 해야만 당첨 예정자가 당첨 확정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약 전에 관련한 그런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계약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관 추천 신청 기간은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접수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추천 대상자에 대한 발표는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당첨 예정자와 예비 추천자에게만 문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은요, 중소기업이 현재 재직 중이어야 되고요, 과거 근무 경력 포함해서 5년 재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 중소기업에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이 있으면 되고요. 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나 이사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고요. 대신 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사 중에서는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련 서류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신청 가능하고요. 대신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갬블링이나 베팅업, 무도장 운영을 하는 업종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청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해서 수도권에 거주해야만 신청 가능하고요.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세대에 속한 그런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교밸리 자이가 이제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해당이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이 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재는 가입이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하지만 과거에 가입을 해놨고, 최근에 이제 가입 가능한 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없는데요. 최소 가입 기간이 6개월은 지나야 되고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한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납금 포함해서 입금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판교밸리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60AB 타입과 84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8호제곱미터 이하 금액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서울특별시에 지금 신청자가 거주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 250만 원 이상, 또 경기도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200만 원 이상 예치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기관추천 신청은요,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주의할 부분은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하실 때는 반드시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문이나 듣기 우편 보내실 때는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1층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방문은 보통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로 이제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등기 우편은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만 가능하고요. 분실 우려 때문에 택배나 퀵 서비스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추천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화를 해보면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통화는 좀 연결이 매우 어렵고요. 주택 관련한 무주택이라던가 청약 조건, 분양가 관련 문의는 이제 해당 건설사인 판교벨리자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추천 신청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라던가 해당 주택의 그런 평면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형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판교벨리자의 기관 추천 온라인 신청은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요. 알림마당을 클릭하고 맨 아래에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 주택에 대한 공지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판교벨리자이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신청 기간이 11월 23일에서 26일로 나오고요. 이 신청 기간 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쭉 나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촬영해놨던 영상이 있어서요. 추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의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실 때는 이제 이런 서류들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접수를 하실 때는 이제 이런 서류들이 다 온라인 화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입하시고 증빙되는 그런 자료들은 뭐 사진이나 스캔 떠서 JPG나 뭐 PDF 형식 상관없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주택우선 공급 추천 신청서, 주택우선 공급 서약서, 배점 기준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등 이제 관련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법인 등기부 동본은 3개월 이내 것도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 이전 발급분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모든 서류는요. 반드시 기관 추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그런 서류들만 유효하니까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추천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본인 이름이랑 소속회사 정보 기입하시고요. 주택 신청 내역 반드시 이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신청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 근무 경력에 대해서 이전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명, 그 다음에 근무 시작 그 기간을 기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최종 근무 년수를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 직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른다 할 경우는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개인소득금액 증명을 참고하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세무사에 방문해서 신청 시에만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별지 3호 서식은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주택우선 공급 서약서입니다. 여기에도요,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체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러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한 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뒷면에 실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많이 물어보시고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요. 바인데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같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도 하시고 참조도 하셔서 본인이 지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표입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이제 배점 기준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현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60점 만점, 소기업 재직 5점, 수상경력 5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제가 그 추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해당 영상 참조하셔서 배점 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점에 대한 서류들은요,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쪽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해당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단체 표창이나 상장을 수여받은 경우는 수여기관에서 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상 경력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서 배점 산정하시고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성남시는 아니지만 주택이 건설되는 그 위치에서 반경 6km 안에 있으면 5점의 가점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이제 발표되게 되면요. 특별 공급이라던가 일반 공급, 또 평면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